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스코 구간으로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5월 말에 아스코가 진행이 되니까 보통 한 3주 전 또는 빠르면은 한 달 전부터 이제 주가가 슬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바이오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HIB하고 전혀 관계없이 HIB를 떼놓고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아스코 구간에 진입하면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고 글로벌 증시가 상방으로 뻗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바이오 쪽은 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그런 위치고, HIB는 워낙에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크게 받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했죠. 그러나 HIB 계열사들 주가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 위치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둘 다 좀 주목을 할 시기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아스코가 이제 5월 31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부터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이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주가 위치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오게 되겠죠. 저희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바이오 쪽으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할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지켜보면 되겠죠.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해 들어가도 될 만한 시기, 바이오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뭐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에서 74%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뭐 호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분 취득 소식까지 나오고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죠. 바닥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모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마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 바이오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이 행사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죠. 올해 1월 달에 JPM 행사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 연구개발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때는 셀트리온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러고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스코가 이제 5월 31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 HIB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코가 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FDA 허가는 5월 뭐 다음 주부터 당장 FDA 허가 사정권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언제 허가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좀 빨리 FDA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뭐 4월 말에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딱 날짜 딱 맞춰가지고 허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5월 16일 정도에 뭐 승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그 전에 조금 일찍 앞당겨서 승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 청문까지 생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뭐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HIB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코에서 발표할 게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아스코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리보세라님 18개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간암 추적 관찰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알고 있죠. 지금 22.1개월에서 23.8개월 수준으로 올라간 데이터를 아마 추적 결과 발표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 FDA 허가가 나고 나서 나올 호재 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거는 HLB 유한양이. 얘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항암제 FDA 허가를 둘 다 앞두고 있죠. HLB는 이제 3주, 늦으면 3주 남았다. 유한양행은 8월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이게 허가 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FDA 허가를 받은 항암제를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되게 되면은 이게 또 기폭제가 되어서 또 가파르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이 위상이 가파르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쪽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가능성도 아주 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HLB도 올라가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횡보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보이죠. 한번 탁 털어서 개미 털기 한번 진행을 해서 물량을 다시 확보를 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볼벤 상단까지 올라갔죠. 자, 지금 위치, 모든 환경,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 자, 기관은 이제 FDA 허가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들어오고 있죠. 주가 크게 흔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기관은 그냥 매수로 그냥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LB 제약도 어느 정도 위치는 HLB만큼 좀 높은 편인데, 생명과학이 지금 주가가 위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FDA 허가가 났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지. 원래 네 자리는 여기잖아. 다시 내려와. 다시 이 정도 내려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열사들 위치를 봤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상태죠. FDA 허가가 나면은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털어냈고 61선에서 하나 쌍바닥을 잡아준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밑골이 달아가지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제 돌파를 할까 말까. 이평선 다 모았죠. 위로 가겠습니까? 아래로?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생명과학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얘는 이 FDA 허가라는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상승한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 아주 많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 상황이죠. FDA 허가가 나면은 다시 밀고 올라가겠다. 그런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올라갔다 이제 허가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에는 지금 뭔가 그렇게 스토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6월 달에 거래소 이전이라는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허가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허가가 났을 때 그게 재료 소멸로 끝이 날 거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FDA 허가라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이선스를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것도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해도 가져오기가 힘든 그런 라이선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역사 한 12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삼상까지 다 진행하고 항암제에서 그것도 1차죠. 간암 1차. 엄청나게 큰 재료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금 계열사들의 주가 위치는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위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많이도 하락했다. 고점 대비해서. 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HLB 그룹들은 이 HLBF 이 간암 데이터가 허가가 난다 그러면 기업이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재평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없던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목표치가 매출
27년도면은 이제 고작 3년이죠, 3년. 3년 내에 매출 2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 2조, 이 정도의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고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뭐 이 HLB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HLB가 이제 이런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계열사들 위치로 왔을 때 여기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HLB의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정말 큰 결과물을 얻어낸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HLB의 이 상승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호재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들이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이고 6월 달에 또 거래소 이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래소 이전이 되게 되면은 또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이 외국계 자본이 이 패시브 자금이 자동적으로 매수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한 금액이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뭐 성장이 지속이 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테슬라의 상황하고 유사하다. 테슬라도 계속 적자만 보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제대로 성공하고 터닝 포인트가 현실화가 딱 되고 나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끝없는 상승을 계속 이어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LB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는데, 요때가 JPM 행사가 있을 때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해서 정말 못난 흐름이 오래 진행이 됐죠.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이게 다 에너지를 모은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1, 2, 3, 4, 4개월 동안에 완전히 그냥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려갔죠. 이렇게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주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이 매개체 재료가 이제 준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스코라는 이런 이 바이오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방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바이오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알트는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AB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시 좀 올라온 상태고,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상당히 높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상당히 밑으로 내려서 힘을 못 썼죠.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고 이 연기금이 계속 매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투신도 계속 매집해서 들어왔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물량을 계속해서 많이 매집을 해서 어떤 이 타이밍에 쏘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짓눌린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거지로 짓누르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이걸 쏘아 올릴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